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엔 인터넷 게시물로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생각될 경우 포털 사업자에게 정보 삭제나 게시 중지를 요청해 조치를 취하는 임시 조치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피해 입증 없이 신청만으로 임시 조치가 이뤄지고 있어서 신천지와 같은 이단 사이비 종교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차단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토론회 소식을 오요셉 기자가 전합니다. 이단 신천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피해 사례를 공유하며 또 다른 피해자 양산을 예방하는 한 인터넷 카페. 하지만 대부분의 게시물들이 임시 조치당해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신천지 측의 무분별한 게시 중단 요청과 이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포털로 인해 정상적인 활동이 이뤄지지 않는 겁니다. 현행법상 피해에 대한 소명 없이도 게시물에 언급된 당사자의 요청만으로 정보를 차단하는 임시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시조치 제도가 사실을 적시하고 정당한 비판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차단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임시조치 제도와 관련된 토론회가 열려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김보람이 변호사는 임시조치를 당하면 게시물이 일단 30일 동안 차단당하게 된다며 이후 이의 신청을 통해 다시 게시된다 하더라도 시의성이 사라지게 되는 등 많은 문제를 낳는 비합리적인 조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거대 조직의 경우 인터넷 게시물을 모니터링하며 바로바로 임시 조치를 신청한다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비판을 받아야 되고 혐오 세력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사이트에 대해서 완전히 토론도 못하게 막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조항입니다. 혐오 세력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하나의 사람들이 아니라 거대한 세력을 업고 있는 세력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이런 거를 조직적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가 없는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외대 김민정 교수는 독일의 경우 SNS 사업자가 6개월마다 조치 현황을 보고하고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임시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공개와 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말 몇 건을 접수받아서 어떤 유형이었고 뭐 이런 내용이 전혀 공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게 임시조치가 정말 합헌적인 방식으로 운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반면 포털 등 사업자의 경우엔 제3자의 입장에서 사실 여부 판단이 어렵다는 점과 면책을 위해선 임시 조치를 하는 방법이 가장 유리한 구조란 점 등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일일이 사업자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이게 권리 침해인지 여부에 대해서 하는 거는 경제적으로 불가능할 거라고 보이고 명예훼손에 관련돼 있는 그 포털 서비스나 OSP의 책임에 대해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44조의 이게 6항에 따라서 임시조치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이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편 토론회를 개최한 이상민 의원과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참여연대 측은 임시조치 제도 개선은 유엔의 권고 사안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과제였다며 지속적으로 자율규제 전환 등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